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벌써 6월 수산물 추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이번엔 초여름 동해안에 괜찮은 수산물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름은 제철 수산물이 적고 조업도 잘 안되는 시기라서 횟감 고르기가 어렵죠. 그래도 괜찮은 품목들을 고심해서 골라봤으니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으니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동해안의 6월 추천 수산물 첫 번째는 가자미류입니다. 역시 다양한 가자미류가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죠. 가자미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지금 제일 추천드릴 만한 걸 꼽자면 먼저 이 녀석 돌가자미입니다. 그리고 돌가자미와 함께 이 녀석도 괜찮겠네요. 흔히 도다리라고 불리는 문치가자미입니다. 돌가자미는 이렇게 돌처럼 딱딱한 돌기가 등짝에 나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산란하는 종이라 다른 가자미들보다 먼저 살이 차죠. 지금부터 가을까지 맛이 좋은데 돌이란 이름처럼 식감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문치가자미는 보통 3, 4월을 제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땐 산란기라 많이 잡힐 뿐이고 진짜 맛있는 건 여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마땅한 횟감이 적은 이 시기 추천드릴 만한 몇 안 되는 어종들 중 하나죠. 지금 동해안에선 광어보단 가자미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추천 수산물은 보리멸입니다. 그러고 보니 보리멸 영상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사진들로 대체합니다. 보리멸은 깨끗한 모래밭에 사는 아주 깔끔하고 잘생긴 생선인데요. 여름철 백사장 원투 낚시의 곧잘 올라와 낚시꾼들에겐 친숙한 어종이죠. 저도 어릴 때 동해 바닷가에서 이걸 잔뜩 낚아 코펠에 담아놓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아주 맛있는 생선이거든요. 회를 뜨면 육색이 아주 뽀얗고 잡내가 일절 없습니다. 뷔페 초파코너에서 흔히 나오는 그 수입 냉동보리멸과는 절대 비교 불가죠. 바삭하게 튀겨 먹어도 아주 맛있는데 뼈가 연해서 뼈째 튀겨도 고소하니 좋습니다. 주 산지는 동해 남부 지역으로 포항, 울산, 부산 지역 시장에서 더러 활보리멸을 판매하죠. 수조에 이 곱상한 녀석이 보이거든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소개할 품목은 시장에서 보긴 좀 어려운 생선인데요. 임금님에게 진상됐다는 수박향 나는 생선으로 유명한 은어입니다. 이맘때 바다가 아닌 강에서 잡히는데 동해안 쪽에선 양양 남대천, 삼척과 영덕의 오십천, 울진 왕피천에 나타나죠. 지금부터 제철로 여름까지 계속해서 몸집이 커집니다. 민물고기 중 드물게 회로 먹기도 하는데 맛은 있지만 사실 디스토마 때문에 추천드리긴 좀. 대신 산지에선 은어밥, 구이, 튀김 등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름 민물고기와 달리 흙내가 없고 깨끗한 단맛이 매력적이죠. 지금은 아직 자연산 은어 씨알이 굵지 않아 어떤 요리든 뼈째 먹을 수 있는데요. 한여름에 접어두면 사이즈가 부쩍 커지며 뼈도 억세집니다. 물론 그래도 맛은 좋아요. 조만간 저도 맛있는 은어 먹으러 다녀와야겠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품목은 숭어입니다. 5월 남해안 편에서도 추천했었는데 6월에도 여전히 제철이 유효합니다. 동해안 앞바다에서도 숭어가 많이 나는데 역시 저렴하면서도 맛 좋은 가성비 횟감이죠. 지금쯤 기름도 제법 올라오는 시기라서 봄철 산뜻한 맛과는 또 다른 맛이 나요. 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네 번째 추천 수산물 숭어였습니다. 다음 추천 생선은 만석군도 거덜내는 희대의 밥도둑 이면수어입니다. 보통 겨울에 많이 잡혀 겨울 생선으로들 알고 계시죠? 사실 지금도 맛있습니다. 많이 잡히는 시기엔 사람들이 모여 이면수어를 손질하는 광경이 흔히 보이죠. 그리고 살짝 소금 쳐서 이렇게 반건조하면 바로 그 밥도둑이 되는 겁니다.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죠. 값싸고 맛도 좋아 정말 추천하는 생선이에요. 별다른 조리 없이 기름 살짝 두르고 노릇하게 굽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강원 지역 시장에선 심심찮게 활어로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건 횟감도 됩니다. 다만 여느 흰살 생선에 비해 육질은 좀 무르고 지방이 많다는 특징이 있어서 살짝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죠. 헌데 이 단점들을 보완하는 음식이 바로 슬러시 육수를 부어 먹는 강원도식 물회입니다. 물은 살이 차가운 육수에 담가지면 단단하게 경직되거든요. 그리고 기름진 맛은 또 새콤한 육수가 잡아주는데 꼭 삼겹살과 비빔면 같은 조화랄까요. 구이야 뭐 반찬 겸 안주로 말할 거 없이 좋죠. 참 구워 먹을 때 요 껍질에 밥 싸먹는 건 국룰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추천 생선은 방어 닮은 걸로 잘 알려진 바로 부시리입니다. 부시리는 거의 무슨 짝퉁 방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주 맛있는 생선입니다. 방어는 겨울이 제철이죠. 그리고 산란기를 맞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 맛이 없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부시리는 봄부터 서서히 제철을 맞아 여름철 맛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방어와 생김새는 아주 닮았지만 의외로 맛은 사뭇 다른데요. 부시리는 제철인 여름에도 방어처럼 기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기름기를 갖고 있죠. 육질도 무르지 않고 쫄깃함이 있어요. 흰살 생선과 붉은살 생선의 중간 정도 느낌이랄까요? 느끼함이 적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물리질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방어보다 더 선호하는 횟감입니다. 그리고 부시리 역시 큰 놈일수록 맛이 좋지만 그렇다고 한 마리를 통째로 구매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요샌 대방어처럼 부시리도 분할 판매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드셔보셔도 좋고 아니면 사실 여름엔 좀 작은 사이즈의 알부시리도 괜찮아요. 방어의 기름짐은 없지만 나름 특유의 담백함이 매력이거든요.
다음 추천드리는 생선은 소위 잡어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잡어라고 하기도 그럴 만큼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궤도라치인데요. 시판대는 자연산 잡어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녀석의 강력한 특징이 있으니 바로 엄청나게 못생겼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못생기기론 손가락에 꼽힐만한 마스크죠. 근데 왜 생선은 못생기게 맛있단 말이 있잖아요. 얘네를 보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잡어 주제의 비싼 몸값도 역시나 맛있기 때문이죠. 뭐니뭐니 해도 얘네들은 최고의 횟감인데 회의 단맛도 제법 진하고 무엇보다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육질이 마치 찹쌀떡처럼 쫀득하면서 아주 찰집니다. 외모와 달리 고급진 맛과 식감이죠. 이 녀석은 사시사철 맛있지만 특히 제철은 지금부터 가을까지입니다. 동해 쪽에선 타 지역보다 가격이 좀 높다는 게 흠이지만 여름엔 또 이만한 횟감도 없네요. 오늘의 7번째 추천 생선 궤도라치였습니다. 이어서 추천하는 품목은 생선선생, 아니 오징어입니다. 6월부로 금어기가 해제되면 어업이 시작됐죠. 요샌 서해안에서도 오징어가 잡히지만 그래도 아직 오징어하면 동해부터 떠오르네요. 특히 속초에는 오징어 난전도 있을 만큼 동해안의 주요 품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오징어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금징어가 돼버렸습니다. 부디 올해는 좀 저렴하게 오징어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징어는 쫄깃한 식감과 비린내가 없는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 없이 즐기는 식재료죠. 갓 잡아 떠낸 회도 좋고 부들부들한 통찜도 너무 맛있죠. 찌개, 볶음, 튀김에다가 오징어 순대, 젓갈, 말린 오징어까지 그야말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초여름에 동해안을 찾으신다면 팔팔 뛰는 싱싱한 오징어회 한 접시 추천드립니다. 저도 곧 먹으러 갈 거예요. 이어서 추천드리는 품목은 오징어의 끝판왕 흰꼴뚜기입니다. 보통 무늬오징어라는 별명이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동해안의 추천수산물에서 소개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원래 이 녀석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으로 주산지가 제주도 일대였거든요.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바다의 해수온이 상승하며 동해안 지역에서도 많이 잡히게 된 거죠. 어쨌든 이게 오징어의 끝판왕이 된 건 당연하지만 맛이 좋아서인데요.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육질과 진한 단맛이 이 녀석의 특징이죠. 일반 오징어에 비하면 훨씬 크게 자라는 종으로 시장에선 크면 클수록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딱히 크기와 맛이 비례하지 않으니 굳이 비싼 걸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통찜, 숙회, 튀김, 볶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지만 신선한 건 역시 회죠. 갓 잡은 화로도 좋고 숙성을 시켜도 단맛이 진하게 올라오면 찐득한 식감이 나요. 요새는 원산지인 제주도보다 더 저렴하게 팔리기도 하니 보이거든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겁니다. 이어서 추천드릴 수산물은 갑각류인데요. 소위 독도새우로 불리는 동해안의 새우 3종입니다. 바로 닭새우란 별명으로 불리는 가시배새우, 흔히 꽃새우라고 불리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 그리고 가장 크고 귀하고 비싼 도화새우까지 3종을 일컫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문제는 사악한 가격이죠. 특히 조업량이 적은 겨울엔 가격이 유독 더 비쌉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가격이 좀 내려가는 시기가 있으니 바로 봄부터 휴가철 전인 초여름까지인데요. 휴가철을 맞으면 다시 수요가 늘며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먹어야 할 수산물 리스트에 부랴부랴 넣었습니다. 이들 모두 회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달달하면서도 쫄깃탱글한 게 왜 얘네가 이렇게 비싼지 알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너무 작은 것보단 좀 사이즈가 있는 게 회로 먹기 좋아요. 더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선어들의 경우에는 노릇하게 구워 먹어도 좋고요. 단 너무 구우면 퍼석해집니다. 된장 풀고 새우탕을 끓여도 기가 막힙니다. 원체 맛있는 새우들이라 참 회를 먹고 나서 대가리는 꼭 모아서 튀겨 먹는 거 아시죠? 이어서 소개드릴 추천 수산물은 깨다시 꽃게입니다. 지역에 따라 불게, 금게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모래밭에 사는 요 게는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지만 동해안 백사장에서 잡힌 녀석들이 깨끗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이제 한창 맛있는 꽃게가 금어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박하지와 함께 그 자리를 메꿔주는 고마운 녀석입니다. 달달한 꽃게와는 다른 얕은 맛이 의외의 매력인데요. 값이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죠. 등엔 이렇게 알파벳 H자 같은 무늬가 있어서 다른 게들과는 쉽게 구분됩니다. 다양하게 먹지만 가장 맛있고 쉬운 조리법은 역시 찜이고요. 지금 시기엔 이왕이면 요런 암놈이 더 맛이 좋겠죠? 얘네들도 이렇게 뱃속에 노란 알을 잔뜩 품고 있을 때거든요. 깨다시 꽃게의 다른 특징 하나는 껍질이 무척 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씹어 먹을 수도 있어요. 혹은 된장 풀어서 이렇게 탕을 끓여도 맛있고요. 게장을 담가 먹거나 튀겨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내장이 쓴맛을 내기도 한다는데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장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싹싹 긁어 모아 밥을 비벼 먹으면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모릅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동해안 추천 수산물은 오징어가 아니고 흔히 비단조개로 불리는 민들조개입니다. 강원 지역에선 째복이라고도 하죠.
바지락과도 비슷하게 생긴 무늬가 아주 알록달록 예쁜 녀석인데요. 동해안의 모래밭에 사는 동해바지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흔한 조개죠. 지금 맛이 좋은데 요게 깨끗한 모래밭에 살아서인지 맛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것도 바지락만큼이나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 특히 양양 지역에서 이걸 많이 먹는데요. 째복 요리 전문점들도 몇몇 있죠. 주로 많이 먹는 건 역시 맑은 탕이지만 물회나 무침, 전 등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걸 이용한 다양한 지역 특선 요리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민들조개도 제철 수산물로 추천드릴 만하니 기회가 되시면 드셔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동해안 수산물은 멍게입니다. 앞서 5월 남해안 편에서도 추천드린 바 있는 품목인데 아직 역시나 맛이 좋기 때문에 동해안 편에서도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남해안 편에서는 돌멍게를 더불어 추천드렸지만 오늘은 멍게와 함께 동해의 별미인 비단멍게를 추천드려요. 비단멍게는 찬물에 서식하는 멍게의 일종인데 일반 멍게보다 맛과 향이 마일드한 게 특징이죠. 부드러운 풍미가 매력입니다. 물론 가격은 좀 더 나가지만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해산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6월 제철 수산물은 바위굴입니다. 정말 바위처럼 크고 단단한 동해안의 굴 종류인데요. 깊은 수심에 사는 데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동해안 특성상 사람이 직접 물에 들어가 채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일반 굴보다 비싸요. 굴 특유의 향은 조금 연하지만 대신 맛이 무척 진한 게 특징입니다. 보통 굴이 독성을 갖는 산란기엔 잘 먹지 않죠. 물론 요즘 삼배채굴이 여름에도 많이 유통되지만 근데 바위굴은 특이하게 가을이 산란기입니다. 해서 되려 한여름이 제철이 되죠. 여름에 아는 사람들만 찾아 먹는 별미예요. 주산지는 동해 남부지역으로 경상지역 시장에서 종종 보입니다. 굴을 좋아하신다면 이번엔 여름 굴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추천드릴 수산물은 바로 성게입니다. 동해안 쪽에서 나는 성게는 대부분 보라성게와 둥근성게라는 종인데요. 북부 강원지방에선 둥근성게, 남부 경상지방에선 보라성게가 많이 잡혀요. 둘의 구분은 다음에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패스할게요. 어차피 둘 다 초여름 이맘때가 제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산물들은 산란 직전 알이 가득 찼을 때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고 여기죠. 하지만 성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란이 임박해 정수와 난소가 한껏 부풀었을 때 제철로 치죠. 그건 우리가 먹는 소위 성게알이 정확히는 성게의 생식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성게는 아주 맛있고 값비싼 고급 해산물이죠. 하지만 동해안 지역 시장에선 손질한 성게를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보이거든 꼭 챙겨 드시기 바래요. 특히 전 속초 동명항에 가면 회는 안 먹어도 입구 할머니가 파는 성게는 꼭 사 먹습니다. 더운 여름 입맛 돌아오게 하는 달콤 쌉싸름한 성게 맛이야 뭐. 오늘 소개드린 품목들은 더운 여름 휴가철까지 제철이 유효합니다. 참고하셔서 맛있는 제철 수산물 잘 찾아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